지지의 영상 재미있게 찾아보셨어요? 네.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꼭 보는 학생이 있고 안 보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책임질 수가 없고요. 네.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재 소개까지 다 했으니까 오늘의 학습 내용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시대 미술은 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한 문장을 적어 놨고요. 이건 사실 우리 과목 이름인 현대미술의 쟁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쟁점이라는 말이 싸울 쟁자를 쓰는 거잖아요. 논쟁한다는 게 말로 싸운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뭘 다 겨루고 싸우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걸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학기 후반부로 가면은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프로 불편러라는 말이 있던데, 네, 그처럼 이거 그냥 쓰면 안 돼?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아서 옳고 그른 걸 따지려고 해?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주제들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제가 답을 갖고 있지 않고, 답은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기와 상황, 장소 이런 거에 다 맞춰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답을 저는 여러분한테서 찾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야흐로 2020년도 대한민국에선 이 정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뭐 왜 현대 동시대 미술이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가? 뭐 그냥 미술관 가서 전시를 딱 보시더라도 눈이 즐겁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작품 설명을 읽고 이해했을 때 오히려 그 작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들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담론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거의 이게 논술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게 담론적이지 않고 시각적인 거에 많이 의존한 작업들도 많습니다만, 이번 학기에 제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작업들은 주로 담론적인 작업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념 미술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막 썰을 풀고 있는 이 상황에 저 역시도 당연히 떠오르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한국의 개념 미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작가의 이름이 김범입니다. 네. 김범 선생님 이름을 무슨 색으로 쓸까 하는데,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이 어두운 갈색. 네. 김범. 네. 이걸 왜 굳이 쓰느냐? 손이 심심해 쓰는 느낌이네요. 네. 김범 작가님의 작업 중에서 제가 아마 여러분처럼 학생일 때 봤던 작업인 것 같아요. 교육된 사물들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사물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당연히 오브제입니다. 네, 그 개념 미술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진지하게 다루게 될 텐데, 어쨌거나 교육된 사물들이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작업이었고요. 이미 좀 오래된 작업이기 때문에 한 2000년도 초반 정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작업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네. 교육된 사물들이라는 이 시리즈에는 몇 가지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는 작업은 바로 정지용의 시를 배우는 돌이라는 작업이에요. 네. 사실 김범 작가님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블랙 유머라고 하죠. 상당히 냉소적인, 이게 웃기긴 한데 씁쓸하게 웃기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 많이 선보이셨어요. 박이소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크게 회고전이 한 번 있었는데 보신 학생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분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작업의 생김새가 뭐 블록버스터 같다든가 뭐 굉장히 그렇진 않아요. 가서 보면 아주 소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습장에다 연필로 끄적끄적 쓴 그런 시처럼 네 그런 느낌의 작업이라서 어 실제로 작업을 보기를 권장드립니다만 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작업이 이해가 안 갈 건 아닐 터예요. 하지만 이게 남의 말을 들어서만 이미 다 알아버릴 수 있는 작업이라면 또 그것도 작업이 아닌 거죠. 김범 작가의 작업을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고 어느 날 미술관에서 딱 만났을 때 큰 반가움을 느끼시기를 기대하면서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지용의 시를 배우는 돌이라는 작업은 진짜 진짜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때라 그러겠지만 네 가서 보았더니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정말 요만한 사람 머리통만한 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돌 앞에서 EBS 언어 영역 강사를 하시는 분께서 막 정지용의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시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거 알죠, 여러분? 여기에 쓰인 메타포는 뭐고 뭐 이 구절과 이 구절의 연결은 어떻고 막 이런 걸 이제 막 언어 영역 방식으로 주제는 뭐고 작가의 의도는 뭐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돌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돌이 그걸 알아들을까? 근데 이제 작업의 재밌는 점은 뭐냐 하면 한국 교육의 어떤 현실을 비꼬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인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어 이게 좋은 작업은요. 쉽게 말로 설명이 안 돼서 좋은 겁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돌이 하나 있고 여기에 네.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 강사분께서 계속 얘한테 이 돌한테 정지용의 시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치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나름 얘를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에게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돌이 학생으로 보여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웃기지만 씁쓸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묘한 진짜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저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작업은 전혀 못하고 좋아하는 작가가 있을 때 어떤 사소한 방식으로 소심하게 예 오마주를 가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김범 작가님의 정지용의 시를 배우는 돌을 따라서 돌을 이렇게 좀 가져와 볼까 했어요 진짜. 근데 돌이 없더라고요 집에. 네. 집에 이렇게 큰 돌 갖고 계신 분 잘 없죠. 네. 심지어 요즘에는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 보면 돌을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네. 해수욕장에 예쁜 돌이 있어도 그거 주워 가면 안 되는 네 그런 식이라서 당연히 돌이 없고 그래서 '돌 대신 뭘로 이렇게 할까?' 사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 사람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학생만 아니라면 어떤 오브제를 골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개념미술 하는 또 묘미 중에 하나겠죠. 네.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장 적절한 네 김범 작가님의 작품을 오마주하기에 가장 적절한 뭔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이었기 때문에 자연물 비슷한 걸 하고 싶었고 또 학생인 여러분들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던 친구가 바로 얘예요. 네. 어 이 아이입니다. 네. 이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차 붕어싸 많고 네. 붕어 하면은 또 뭔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이런 거에 예 저 대명사잖아요.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붕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 귀여운 붕어를 내 학생 삼아서 여기 앞에다 놓고 "붕어야, 붕어야." 이렇게 수업을 해 보면 좀 오마주가 될까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녹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학생 대신 오는 건데 제가 먹어치울 금방 녹고 먹어치울 그런 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났던 게 풀이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네, 이 풀을 제가 화분이 집에 몇 개 있는데 가장 그냥 말 못 알아듣게 생긴 평범한 풀떼기 공기정화식물 얘를 데려왔습니다. 네, 여기에다 놓고요. 네, 김범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아 너도 좀 이렇게 나와봐. 네, 네. 정말 네, 혼자 놀면서 이런 우버를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좀 웃으셨어요? 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네, 즐겁게 받아주세요. 네. 정지용 시를 배우는 돌 외에도요, 그 시리즈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몇 가지 이제 작업들이 더 있었는데 하나가 자신이 새라고 배운 돌이었어요. 네, 그 정지용 시를 배운 애는 크고 둥그렇게 생겼는데 자기가 새라고 배우고 있는 돌은 좀 이렇게 길쭉하고 약간 정말 새처럼 생겼어요. 그 아이가 나뭇가지 위에 새처럼 이렇게 돌인데 앉아 있었어요. 걔한테 이제 걔가 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아이는 절대 날지 못해요. 네, 돌이니까 돌이 날개가 어디 있어요. 못 나는데 자꾸 교육이 넌 새야. 넌 새야. 넌 날 수도 있어. 너무 슬프죠. 네. 그다음에 또 배가 있었어요. 모형 배. 근데 얘는 작품 제목이 바다가 없다고 배우는 배였어요. 그래서 배는 이제 바다가 있어야 네, 항해를 할 텐데 배한테 계속 바다는 없다, 세상에 바다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마음이 아픈 작업이었고 또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배우는 사물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보면은 학생들이 저울 또 주전자, 뭐 선풍기, 주방세제 막 이런 그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로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런 사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놔두고 걔들한테 너네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네, 교육이 계속 이렇게 나아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터무니없는 희망을 준다거나 돌한테 넌 새니까 날 수 있다고 한다거나 혹은 희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네, 배한테 바다가 없다 그러면 죽으란 말이죠. 네. 아니면 넌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네, 사실일 수도 있긴 해요. 그 아이들이 네, 전부 다 사물에 그 도구에 불과한 사물들이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네, 그런 네, 이제 더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수록 작업이 버리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관심이 있으시고 이 작업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김범 작가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김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 또 김범 작가 아버지는 김세중 조각가라고 이제 돌아가신 유명한 조각가이시고 어머니가 김남조 시인이라고 시를 쓰세요. 그러니까 김범 작가 작업이 굉장히 시적인 게 또 어머니 영향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시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득 살아 계신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은 검색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올해 진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새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93세, 94세 나이가 되셨는데 90이 넘어서 시를 내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또 어떤 유튜브에 9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강연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네, 김남조 쌤이 이번에 발표한 시 한 개만 읽겠습니다. 네, 정말 오지랖인 걸 알지만요. 90세가 넘는 작가가 쓴 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사랑된다라는 시입니다. 네. 사랑 안 되고 사랑의 고백 더욱 안 된다며 긴 세월 살고 나서 사랑된다, 사랑의 고백 무한정 된다는 이 즈음에 이르렀다. 사막의 밤의 행군처럼 길게 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이슬 같은 희망이 내 가슴 에이는구나. 사랑된다, 많이 사랑하고 자주 고백하는 일, 된다, 다 된다. 네, 이런 시였습니다. 네, 이거 뭐 어린이가 썼으면 안 와닿겠지만 네, 90이 넘는 분이 발표한 최근 신작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네,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보았고요. 네, 이렇게
헛소리만 하다가 15분이 때워졌네요. 아이 좋아라. 네. 그러면은 또 다른 개념 미술 작업은 잠시 끊었다가 보도록 할게요.